광주에서 이틀째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 광주에서 시동을 건 안풍이 미풍이 될지 아니면 태풍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탈당 이후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이제 1대1로 문철수라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붙여봤더니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역전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탈당을 하자마자 41대 33. 저 정도면 이제 오차범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지지 정당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새누리당과 무당층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더 고무적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 이런 쪽으로 치닫고 있는 여당의 실망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제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해서 안철수 의원을 찍고 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있을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런 조사가 나오고 나서 어저께 탈당을 했던 3명의 의원은 굉장히 좀 고무된 상태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탈당이 한 2-3명 내일이나 모레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라 지역이 또 핵심적인 이제 그 야권의 텃밭인데 여기에서는 의외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그 갭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놓고 2개의 정당을 놓고 이제 이 저울질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주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48, 문재인 27로 지금 저 그래픽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정도라면 일단 호남은 문재인보다는 안철수의 손을 일단 거의 2배의 지지율로 들어주고 있다. 그런 의미는 있겠는데? 그런 의미는 있는데 한때 문재인 대표가 5%의 지지율을 얻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20 몇 프로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별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광주 전라 지역의 호남 지역의 민심이 안철수 의원한테 확실하게 쏠려버렸다.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 부총장님.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미풍일까, 찻잔 속의 태풍일까, 완전 태풍일까를 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탈당 이후 후속 탈당을 보고는 이거 완전히 미풍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또 아니 새누리당을 갉아먹네 이게 또 새로운 바람이 부나 그러다 이 여론조사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상당히 힘이 실린 모양새요. 어느 쪽을 우리가 주류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또 폭풍 속의 전야처럼 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상점에 상품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호남 민심 상품이 있었고 급진 진보 소위 친노 상품이 있었고 그다음 중도개혁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 가게에서 2가지 상품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동안 사실상 이 상품 가게 중도개혁에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친노 상품에서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 가려질 때 이 상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도개혁이라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념적인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새누리당과 이미지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과정에서 염증을 느낀 국민들, 그 중도 개혁 보수 성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앞으로 안철수 의원은 어떠한 결기를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어필을 하느냐 또 그게 얼마나 많은 세가 분야의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이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저께까지는 또 이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렇게 꼬꾸라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 탄력을 많이 받는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완전히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확 급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 한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안철수 의원 탈당하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했더니 44%가 잘했다라고 얘기했고 잘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25%가 나왔단 말이죠.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31%고 저 정도면 비교적
던지기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명분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없어 보였는데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 이런 부분인데 명분이 있다 보고 이제 세가 문제인데 네. 저 어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그래도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3명 말고 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이제 예. 명분 실리가 돼가지고 정말 바람을 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여론이고 이런 부분밖에 안 된다. 새가 없으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사상무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승현 차장은 지금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안철수 탈당의 이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갈 거로 전망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네. 그 내년 총선은 3당 체제로 치러질 것이 확실하고 그 3당은 대등한 상태의 3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네. 그런 만큼 안철수 의원 신당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차피 이탈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의 이탈자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네. 결국 개인적인 어떤 당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여야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안철수 신당의 이삭 줍기 네. 이것이 현실화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너무 네. 이렇게 너무 비루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쓸만한 인재들을 예. 그렇게 이삭 줍기라고 해도 예. 영입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했는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얘기 하나 있는데 어떤 네. 얘기냐 그러면은 신당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죠. 라고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말이 네. 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총선에 내년에 뭐 3당 체제가 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말을 했는 그 자체는 내가 파일을 주장하지 않고 이 파일을 만드는데 다 모여라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눠 먹는 그런 형태가 가야 되는 것이지 파일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자칫하면 안철수 밑으로 모여라는 얘기가 되면은 여기 신당에 대한 결속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우산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과 같이 할 수 있는 의기투합할 수 있는 의지만 같이 하자라고 보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다가 총선에 입막해서 신당이 뜬다 그러면은 상당히 파괴를 있죠. 네. 앞으로 누가 안철수 의원을 따를지도 관심사지만 이미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뭉치고 또 흩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